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과 류호정원 등이 주축이 된 세 번째 권력 창당대회가 열렸는데 저기 사진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참석은 안 했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했고 지금 이름들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어쨌든 뭐 합리적인 어떤 개혁을 상징했던 뭐 그런 포지션을 원했던 금태섭 그리고 진보적인 여성 젊은 정치인 유호정 이런 그림들만 놓고 보면 뭐 장외 또 다른 주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당을 해서 뭔가 삼지대가 필요해. 지금 뭐 굉장히 여론조사상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삼지대가 필요하다라는 삼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별로 힘이 붙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싫다. 뭔가 다른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있죠, 그거는. 네. 실제로 양당의 정치라는 게 올해도 쭉 봤지만은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 당은 어쨌든 그 열심히 뭐 법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고 뭔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고 특정한 이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검찰 개혁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때는 잘 안 하다가 법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을 때는 갑자기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들고 이제 그런 색깔이고.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힘 욕하면은 2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는 제가 구체적으로 욕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뭘 하는 정당인지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고 왜 뭘 하는지도 이제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도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때리잖아요. 막 대통령을 어르고 달래는 걸 넘어서 이제 때린다고요. 이제는 지금 몇 달째 때리고 있어요.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니 두 당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네. 그럼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두 당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만족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분들한테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또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차원이다. 네. 이분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니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요 분까지 합쳐가지고. 네. 요 분도 지금 말씀드린 양당에 불만족하는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니의 조사해 보면은 별로 거기서 마음 얻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오히려 더 민주당의 색깔이 강한데 그 민주당에서 분열되는 것 같으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 분열되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그런 반대급부다. 그렇죠. 영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게 이제 강한 것이지 소위 말하는 제3지대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지지 지금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낙연 대표의 워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대화 문항만 나오는데 거기엔 답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상통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의 마음만 쳐다보는 국민의힘이 다 싫은데 왜 삼지대는 안 됩니까? 이들이 왜 매력이 없는 거죠? 이들이 왜 그 명분을 쥐고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피로감들을 공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표만 하면 또 다시 양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뭐 믿음직하지 못하고 양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고 있어서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아주 멀리 가면은 뭐 우리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92년입니까? 정주영 뭐 이런 사람도 뭐 있겠지만 네. 기억하세요? 박찬종 뭐 이런 분들? 무균질 정치인? 네. 무균질 뜻이 그 뜻이 아닌데 네. 아무튼 네. 무균질 정치인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가장 가깝게는 사실 마지막 제3지대는 안철수죠. 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네. 여러 번 봤는데 그 마지막 제3지대 안철수 사실은 이제 한쪽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3지대가 뭘 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양당은 대안이 아니니까는 저희를 좀 주목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먹히지 않죠. 그것만으로는 먹히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양당이 대안이 아니니까 우리의 무엇을 증명해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볼 테니까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책임 정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서로를 비통하는 반대하는 뭐 그런 것만으로는 이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뭔가 모여가지고 좋은 토론을 하고 좋은 대안을 얘기를 하고 정말 그런 성숙한 어떤 토론 문화, 정치 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물어보죠. 그게 뭔데 그래서 그런 걸 지금까지 그리고 정치 인생을 통틀어 갖고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런 거 보여줬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지금 최대의 정치적 자산을 민주당에서 쫓겨났다잖아요. 민주당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걸 보여줬나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간 거잖아요. 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쪽에 선거운동을 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성숙한 뭔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3지대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류호정 의원 정의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정 이슈에 굉장히 이제 꽂혀 있는 그러한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지금 그러한 정치에서 갑자기 그게 아니고 그런 특정 이슈에 꽂히는 정치가 아니고 책임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그게 뭐냐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증명된 바 없는 걸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평가를 못 하죠 그러면. 이게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류호정 의원이 지금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직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17일에 우리 징계하겠다라고 징계위에 회부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직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비례의원직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류호정 의원이 계속 그 의원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당 탈당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탈당을 지금 새로운 신당을 창당을 같이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하는 자리에 뭐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네. 논란이 불거지니까 처음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자리에 막 같이 뭐 이거 뭐 소개하고 금태섭 전 의원 소개하고 뭐 이런 일을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류호정 의원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당의 그 어디하고 그 지금 선거연합정당을 할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나는 당에 남아있는 거다라는 명분을 주장을 하려면 네. 이 활동을 같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지금. 그렇죠. 네. 정의당 활동을 해야죠. 그렇죠. 정의당 내에 그 설득을 나는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이 활동은 나는 중지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활동을 이 활동대로 하면서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신당 창당을 했는데 지금 네, 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상태인데 이 활동을 하면서 의원직은 의원직대로 갖고 있겠다라는 명분으로 나는 당내에서 설득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도 그게 당이 아니라 한겨레라는 이런 회사도 어떤 사람이 한겨레에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로 이직을 할 건데 나는 조선일보가 좋아가지고 조선일보라는 훨씬 더 좋은 신문으로 한겨레라는 신문에 예를 들면 적대적 인수합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는 조선일보로 이직할 거지만 한겨레 내에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분간 한겨레로 오겠습니다. 용납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뭐 조성주 공동위원장, 세 번째 권력 공동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준석, 이낙연한테 민주당 그냥 하고 국민의힘이 안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분들은 신당 창당 지금 본격적으로 안 했다고요, 아직.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27일 날 탈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창준이를 꾸린다는 거 아닙니까? 신당 창당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이낙연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에 몇 되지도 않는 의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어쨌든 아무리 총선이 얼마 안 남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 중요한 자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정치 도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결단하는 게 맞고 다만 이런 제도가 맞는 거냐라는 데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김만건 박사가 한겨레입니까? 어디에 글을 썼는데 네. 지금 선거 제도, 그러니까 그 정당법상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제명을 하면은 의원직을 갖고 가는 게 맞느냐? 네. 제명을 해도 의원직 놔두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비례대표 의원이 눈 밖에 났을 때 그 사람 의원직 뺏는 수단으로 당 지도부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차후에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민아 쌤의 어떤 촉을 묻겠습니다. 제가 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뭐 진작에 듣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저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약간 졸렸어요. 자, 일단 아까부터 하품하고. 금태섭 전 의원은
30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바꾸는 교두보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창당이니까 여러 가지 버프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만약에 회기를 한다면 네. 7%를 얻어야 되는데 3당이 한 석도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석에서 30석까지의 희망사항이 있는 건데, 지금 뭐 삼지대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신 입장에서 몇 석 정도 보십니까? 네, 이게 심상정 의원이 경향신문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권역별 병립형으로 갔을 때 한 석도 못 얻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여기 이준석 얼굴 붙여놓고 뭐 할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얘기인데 네. 권역별이 들어가면 각각의 권역에서 얻어야 되는 최소 이제 그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최소 득표선이 올라간다. 네. 근데 이준석 신당을 만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을 때 이준석 신당이 그걸 넘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요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네. 왜냐하면 지금 권역별 비례제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해서 권역별을 넣은 다음에 이걸로 타협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역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이제 제3지대 신당들이 지금 이 창당하는 자리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들을 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무슨 뭐 우리 또 그 말 많이 하시는 진중권 교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대단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 놔두면 하나로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서로 뉴스 지분만 챙기고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지금. 뉴스 지분력으로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예를 들면은 이 두 사람이 먼저 창당하니까는 나랑 뭐 지분 싸움 하자는 거냐, 뭐 하루는 이러고, 또 하루는 아니다, 얘기를 많이 했다, 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또 하루는 또 이러고, 또 하루는 이 새로운 선택에는 내가 내용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난 기분이 나쁘다, 뭐 맞아요. 이러기도 하고, 뭐 네, 왔다 갔다 자다 일어나면 화를 내고 뭐 이러다니까 뉴스 지분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한참 하다가 뭐 그런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애매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권역별 넣어가지고 권역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전국 단위로 하면 그 의문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번 아마 김준일 선생님이 얘기한 최모라는 분의 이제 주장이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7% 주장이 있고 8% 주장이 있는데, 그 허들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이분들을 뭉치게 하는 무슨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계약진해가지고 연동형이 유지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3%씩 조금씩 얻어가지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시나리오보다 그냥 우리가 크게 하나 합쳐가지고 어떻게 다 조금씩 긁어 모아가지고 한 7%, 8% 만들어가지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의석수 얼마나 될 거냐 계산을 해보면 훨씬 크지 않겠냐,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커지는데, 네. 뭐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러면은 그죠? 뭉쳤는데도 만약에 이제 막 7, 8% 안 나오면. 그렇죠. 6.9%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초상집 되고 이러면은 네. 이제 모두 함께 울고 끝나는 거니까 모두가 울고 끝날 것이다, 결국 이들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바탕 울음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바탕 울음으로 끝날 것이다, 네, 이들의 뭐. 소동은. 네, 좀 그래도 희망을 줘야죠. 네. 잘 되겠죠? 네.